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상증자 뽀개기, 우리 제대로 한번 뽀개서 유상증자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녹화했었던 무상증자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 유상증자도 일반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바로 공시에서 어떤 거를 체크를 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뤄볼 테니까 꼭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유상증자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앞전에 진행했었던 무상증자 강의 그것도 꼭 한번 청취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 개념을 제가 잡아드렸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우리 유상증자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상증자.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돈 주고, 돈을 받고죠. 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거예요. 신주를 발행을 해서, 야, 우리, 투자를 하려고 하는 돈이 필요해. 근데 우리 주식 좀 싸게 줄게. 싸게 줄 테니까, 살 사람 손들어. 여기 붙어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상증자 강의 시간 때 설명드렸던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뭐라고요? 주발초. 네, 주발초. 주발초 공식이 어떻게 된다? 원래 자본금 공식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였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수에서 발행가에서, 그러니까 주식수 곱하기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액면가가 만약에 5,000원이었다. 근데 어떤 A라는 기업의 액면가가 5,000원이었었는데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한 2만원에 발행을 해준다고 했어요. 2만원에 시가가 25,000원에 거래가 되는 종목인데 우리가 좀 할인을 해가지고 2만원에 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얻게 되는데 얼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느냐? 2만원에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2만원에서 액면가인 5,000원을 빼는 거예요. 그럼 15,000원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얘네가 발행하는 신주 주식수를 곱하는 거죠.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5,000원. 자, 2만원에서 15,000원 뺐잖아요. 그죠? 2만원에서 5,000원 뺐잖아요. 그게 15,000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5,000원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본금. 아까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요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고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5,000원, 액면가 5,000원이었었고 발행가가 2만원이다. 그러면은 2만원에서 5,000원을 빼면 15,000원 곱하기 주식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만원에 발행했으니까 나머지 5,000원이 남았잖아요. 자, 5,000원 곱하기 주식수가 있겠죠. 여기서 15,000원 곱하기 주식수는 주발초로 들어가고요. 5,000원 곱하기 주식수는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이 행위를 통해서 뭐가 늘어나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아까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의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때문에 형식적인 증자였었다라면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이 늘어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증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여기 나옵니다. 실질적인 증자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때문에 주당 가치는 희석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지분율, 대주주가 아닌 이상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미미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분율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희석이 되는 거죠. 주당 가치가. 그리고 아까 제가 자본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본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부채 비율이 떨어져요. 부채 비율이. 자본이 늘어나면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왜? 부채 비율이 무엇이냐?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부채 총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모르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메모를. 알겠죠?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런 건데,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면은 그게 부채 비율이 나오거든요.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요겁니다. 자본이고 자본 총계예요.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이 부채 비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재무 비율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재무 구조가. 되셨죠, 여러분들?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유상증자도 목적이 있겠죠. 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느냐? 자, 뭐 대표적으로 좀 5개가 있어요. 공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시설자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빨간색은 통상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좀 별로인 거죠. 네. 뭐 악재, 그죠? 악재, 굳이 구분하자면 악재? 호재는 아니니까.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자금. 자,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업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1년, 2년 후를 내다봤을 적에, 야, 이게 돈이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캐파를 좀 키우고 싶어. 공장을 좀, 더 짓고 하고 싶네.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주주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대신에 더 싸게 드릴 테니까 투자 좀 하세요. 신주 나누어 드릴게요. 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호재로 작용합니다. 신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혹은 기계를, 더 늘린다라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나 안 좋다, 지금 폭락하는 구간이다. 그럴 때는 조금 이제 희석이 되겠지만은, 영업 양수자금, 다른 회사의 영업권을 인수하는. 근데 이제 그 다른 회사가 요즘에 되게 핫한 회사야. 핫한 트렌드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와 어떤 영업적으로 봤을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회사야. 그럴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네. 다른 회사의 뭐 영업권은 아니지만 그냥 지분을 일부 이 회사를 좀 좋게 봐. 투자하는 개념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네. 뭐 우리 회사랑 뭐 시너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냥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냥 난 이 회사 지분을 조금 투자를 할래.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좋게 본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운영자금. 자, 직원들 월급 줄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 최악이죠. 그리고 은행에다 돈을 빌렸는데 지금 이자를 낼 돈이 없어. 최악인 거예요. 네. 그만큼 재무 상황이 안 좋다라는 방증이 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유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뒤에 쏙쏙 밝히죠? 네. 자, 그럼 유상증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요. 일반 공모가 있고요.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 일반 공모 방식은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죠. 왜? 야, 우리 회사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할 건데, 야, 아무나 다 달라붙어.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라 악재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뭐 목적을 떠나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주주들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걸 일반 공모로 한다?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주 대상으로 합니다. 주주 배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실권주, 그러니까 얘네가 뭐 1000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청약이 100%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머지 그런 것들이 실권주라고 해요. 근데 그런 실권주들을 이제 보통 일반 공모 방식으로 돌립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3자 배정이 무엇이냐? 이게 좀 이제 이거는 호재로 받아들여지죠. 이거. 그러니까 회사 대표랑 친한 어떤 큰 손이 있어요. 내지는 우리 회사랑 좀 이렇게 좀 친한 회사가 있어. 네, 그래서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 대상으로 발행을 하는 유상증자예요. 그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호재가 됐냐면,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 아니 우리 회사랑 친한 기업. 근데 걔네한테, 야, 우리 이번에 3자 배정 할 건데 너 한 500억 있니? 500억 한번 쏴줄래? 그러면 걔가 그랬죠. 야, 500억 어디다 쓰려고? 너의 호재가 뭐 있어? 뭐 좋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앞으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야,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아직 뉴스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거야. 근데 이게 돈이 된단 말이야. 대박이야. 대박 날 거야.
너 투자하면 돈 좀 만질걸?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 좋아! 투자하겠어 하면은 이제 공시가 뜨는 거지. 예. 그래서 특수관계 내지는 특정 기업들 얘네들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멍청하들 또 이제 멍청한 판단 안 내리겠죠. 대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수십억에서 뭐 수백억을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3자 배정 한다고 하면은 기업 내부에 어떤 호재가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재가 있어서 누가 큰 손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3자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작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시를 냈어. 그러니까 3자 배정하면 결국에는 유상증자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납입일이라는 게 있어. 납입일. 3자 배정 공시에도 모시게 되면 납입일이라는 게 있는데, 즉 쉽게 말하면 돈을 넣는 날이에요. 근데 납입일이 계속 지연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자 배정으로 잠깐 주가를 띄우고서 만약에 3자 배정 공시가 나왔는데 납입일이 그러니까 첫 납입일이 이제 1월 뭐 14일이었어. 근데 갑자기 1월 14일 공시가 나와. 아니면 1월 13일날 공시가 나와서 납입일 지연. 2주 후로 지연됐습니다. 혹은 한 달 후로 지연됐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빠지죠. 큰 손이 투자를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갑자기 납입일 지연된다. 그럼 급락하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납입일을 앞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네, 잠깐 아들이 들어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납입일을 앞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마음이, 그쵸? 납입일 지연은 악재가 되지만 납입일을 오히려 앞당기는 경우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다음은 우리 유상증자 공시 떴을 때에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금 조달의 목적. 돈이 필요한 거죠, 유상증자. 여러분들, 그죠?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유증이 왜 이루어졌는지, 어떤 이유로 유증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었죠? 무증 시간 때 기준일 전날이 권리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 자, 이거는 차익 물량 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유상증자를 참여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20-30% 정도 싸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상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주가가 뭐 오르거나 했을 때 수익권이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팔겠습니까? 유증 참여했어. 시가 대비 20-30% 싸게 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유증 참여해가지고 한 10,000원에 받아갔네? 10,000원에 받아갔는데, 나중에 내 주식이 상장할 수 있는 신주 상장일이 됐어. 근데 그때 보니까 12,000원이야. 20% 수익이잖아. 땡큐죠. 안 팔겠습니까? 당연히 팔지. 그래서 신주 상장 예정일 전부터 약간 미리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주 상장 당일날도 주가가 좀 빠지기도 하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얘네들도 권리 공매도가 가능해요. 권리 공매도. 아까 무상증자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상장일이 만약에 1월 5일이다. 그러면은 1월 4일 영업일 기준입니다. 뭐 토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3일, 그러니까 신주 상장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1월 3일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것도. 그래서 미리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있었던 종목은요, 상장 예정일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전에 만약에 수익권이다 하면은 매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장일, 즉 신주가 이제 쏟아져 나왔다,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 주가가 빠졌다, 그럼 그때 이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안 나온다고. 다르죠? 차이점입니다, 이게. 전 정말로 이게 정말 유료 회원님들께는 알려드릴 법한 필승 노하우, 필살 노하우를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도 많이 좀 소개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만약에 뭐 두산중공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중공업 뒤에 뭐 44 해서 R, 이라 붙어요. 이게 뭐냐면, R이 바로 right. 영어 right. 권리입니다, 권리. 네. 권리. 그래서, 이게 이 신주 인수권은 이게 있으면은
이제 일단은 유상증자 권리자가 맞았다는 소리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신주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나는 내가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에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서 권리자가 맞고 이 신주주권을 받았는데 나는 유상증자 참여할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주주권을 팔아야겠죠.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걸로 파시면 수익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예. 이거 파시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유상증자 참여 안 할 거야. 참여 안 할 건데, 잠시만요. 우리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유, 바람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나는 유상증자 참여할 생각이 없는데, 인수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파셔야 되는 거고요. 난 이번에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난 더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거기 공시 나온 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우리 작년에 있었던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공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금 조달 목적, 그죠? 그리고 기타 자금 나오죠? 아이고. 잠시만요. 네. 기타 자금이라고 나오죠? 네, 기타 자금. 맞죠, 여러분들? 네, 기타 자금. 자, 이 공시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공시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반드시 검색하셔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제 IR 담당자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라고 걔네가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시도 보시고, 공시상에서는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뉴스와 함께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에 신주 배정 기준이 나오죠. 신주 상장 예정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신주 이수권인데요. 자, 신주 이수권은 딱 5영업일, 5거래일 동안만 거래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 지나면은 못 팔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대한항공의 신주 이수권 증서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46R 달라붙죠? 상장일부터 상장 폐지일까지 거래가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유상증자 대응법이에요. 자, 자금 조달 목적을 보고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 여부, 손절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유상증자를 맞았어요. 근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홀딩을 해야 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맞죠? 그럴 때는 일단은 이게 호지인지 악재인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좋은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것이다. 보통은 그러니까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 다음날은 거의 100% 개파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파락. 그러니까 시초가가 낮게 출발하는 거죠. 네, 악재니까요.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자금 조달 목적이 너무나 훌륭해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 기대되는 신사업에 투자를 한데 공장을 늘리고 증설하고 캐파를 늘리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라면은 다음날 개파락했을 때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재료라든지 그런 건 없고 단순한 테마주야. 네.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게 테마주 유상증자죠. 그러니까 전망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별거 없는 테마예요. 근데 그 종목이 유상증자인데, 그것도 운영자금 때문에 유상증자인데, 이런 애들은 그냥 손절매하는 게 답입니다. 제 경험상.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자금 조달 목적이 정말 훌륭해서 일단은 개파락을 했는데 되게 좋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개파락을 했다가 올라올 경우에는 언제 파느냐? 유상증자하기 전 가격 있죠. 유상증자하기 전 가격까지 올랐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은 보통은 맞아요. 한번 빠졌다가 또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빠졌다 올라간다. 보통은 여기서 빠집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유상증자 전 가격 올라왔을 때 거기가 1차 매도 타점이 된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업황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유상증자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특정 종목의 비중을 너무 실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내가 이미 비중 실어놨으면은 굳이 내가 유증 받지 말고 차라리 유상증자 받을 돈을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세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업황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신주 인수권은 해당 기간 동안에 차익 실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요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신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전부터 신주 상장이 전부터 미리 주가가 빠질 수가 있다.
이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사례 분석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실제로 그 2020년 9월 달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2020년 9월 달에 있었던 공시예요. 이때 보시면은 채무 상환 자금 마련. 아까 빚 갚는 거는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안 좋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하지만 보시면은 채무 상환도 마련하지만은 가스터빈, 신재생 에너지, 차세대 중소형 원자료, 요게 이제 SMR이라는 거죠. 네, 소형 모듈 원전. 이런 데다가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기업의 특성상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개선하면서 신사업에도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호재로 받아들여졌었던 케이스예요. 네. 보시면은, 자, 이때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다음날 개파락 출발하죠. 개파락 출발했는데 하루 만에 다 올라왔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기 전 종가까지 올라오죠? 이제 하루 만에 다 올라왔던 케이스예요. 요거는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했으면 바로 먹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스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좋은 목적의 유상증자는 저점 매수 찬스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두산중공업 작년에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인데요. 마찬가지로 해상풍력과 SMR에 투자를 한다. 역시나 지금 전망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SMR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 지금 유럽에서도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또 그렇게 포함시켰었죠. 그죠? 그린 텍소노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윤석열 후보들이 다 지금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네. 아무튼 좋은 목적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때 매수 사인 드렸었죠. 그죠, 여러분들? 네. 우리 유료 무료방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어떻게 돼요? 이때 지수가 또 빠졌을 때거든요. 하필이면 지수 분위기 안 좋을 때라서 빠졌는데 결국 올라오죠. 그죠? 예. 근데 아직은 유상증자 전 가격까지는 아직은 못 올라왔어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요게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인데요. 재무구조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 좋은 내용이죠. 어떻게 됐어요? 급락하고 나서 좀 더 빠지긴 했으나 쭉 올라옵니다. 결국에는 유상증자 전 가격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좋은 목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저점 매수 찬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유상증자, 지금까지 우리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다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방송이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우리 특공개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상증자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